부동산 전문가의 시선을 공유하다 하이엔드 퀄리티 부동산 비밀노트 현장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남 뉴타운 유명한 공기중개사, 유명하죠? 그죠? 네, 유명합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 모시고 한남동의 얘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 한 가지 볼 건데 우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한남 3구역이잖아요. 네, 그렇죠. 3구역 지금 네. 사진 보니까 사진 오늘 보여주셨는데 네. 난리가 났죠, 그죠? 그렇죠. 난리가 난 게 아니고 네. 당연한 건데 네. 저는 이런 거 하도 많이 겪어봐서 네. 이 의도적으로 철거업체들이 이렇게 네. 방치해요. 그런 부분도 네. 있지만 이제 그 한남 3구역은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네. 이건 이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네. 요즘 분들이 많이 따지잖아요. 주인분들이 똑똑하시고. 그러니까 이주 업체가 굉장히 좋은 전략을 세웠어요. 보통 네. 이제 이주를 시작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예상을 하기를 한남 3구역에 작년 2003년 10월 31일 이주 공고를 놨어요. 그러면 보통 저희가 이주 공고를 나면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릴 거라고 대체적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여기가 세입자 전부 포함해서 한 거의 9,000세대 가까운 세대가 살고 있는데 나가랜다고 금방 이렇게 이주해 주지 않는다는 건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잠깐만요. 지금 몇 네. 개월 된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6개월 안에 95%가 나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그냥 기록적인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주 6개월 업체가 만에 굉장히 90%면? 잘한 거죠. 네. 그런데 항상 비용이라는 건 앞에서만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뒤로 나가는 돈도 많고. 그러니까 조합하고 그 이주 업체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그거는 거기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어찌 되었든 그 이주 업체가 내세운 전략이 있었어요. 어떤 전략을 내세웠냐면 그 소유주분한테 세입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이주 촉진비라는 걸 책정해 줬어요. 얼마냐? 한 1,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0월 30일 날 먼저 나가면 그걸 주고 늦게 나가면 안 주고. 안 주겠다. 그건 잘 썼네요, 네, 머리를. 그러니까 너무 머리를 잘 쓰죠. 똑똑한 업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30일 날 이주 공고를 내면서 5월 15일까지 나가주세요. 이주 기간이 5월 15일까지입니다. 라고 하면 뒤로는 집주인한테 5월 15일까지 집 싹 비워주고 깨끗하게 해서 나한테 주면 1,200만 원을 줄게 그런 거거든요. 이주 촉진비로. 그러니까 주인분들은 두 가지 작전을 세운 거죠. 세입자들 달달달달 볶아서 내보낼까? 아니면 당근을 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사비로 100만 원을 줄게. 나가줄래? 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이제 꼬드겨서 보내, 협박해서 보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5월 15일까지 95%를 내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현재 남아있는 건 9,000세대 중 한 8,500세대 정도에서 지금 한 400세대밖에 안 남아있어요. 잘한 거네요. 그렇죠. 네, 7월 5일 날 지금 집계로 봐서는 한 400세대 남고 다 나갔거든요. 지금 여기 이 동네에 이렇게 통행되죠? 되죠. 네, 언젠가 되면 이게 막을 텐데 이주 안 다는 데가 막 중간중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통행을 막을 수는 없을 거고. 그것도 그거지만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 아직도 살고 있어요. 그 얘기 안 하고 싶은데 그런데 살고 있어요. 아침에 여기서 잠깐 제가 아침에 8시 반에 전화가 오셨어요, 저한테. 덜덜덜 떠시면서 전화가 어떻게 오셨냐면 이런 경우 처음 당했다고. 근데 철거업체 철거하고 있더래요. 우리 집 살고 계신데. 우리 집을 따고 들어왔어요. 제가 없는 줄 알고.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들어왔어요. 문을 부수고 이거 재무성계죠. 제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아침에 제가 출근하려고 딱 나오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출근하고 저 혼자 귀가해요. 근데 어쩌다 길에서 사람을 딱 만났잖아요. 서로 눈빛을 그래. 너도 아직이니? 이런 눈빛을 서로 봐요. 아무 말 안 하고 서로 놀래가면서. 사람 만난 적이 없어요. 저는 저희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이게 너무 많이 아는 것도 이게 병이에요. 그러니까 10월 30일 날 이주하는데 뭐 한 2년 걸리겠지. 그리고 그 전에 10월 30일 날 이주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 소송이 걸렸었어요. 상구역이. 그래서 소송이 언제까지 갈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제가 저희 세입자한테 저희가 제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2년 연장을 해준 거예요. 또 이주 공고 나도 한 2년 걸리니까 그래서 저희 세입자한테 이제 급해졌죠. 난 나가야 되니까 빨리 너 나가달라. 이 집을 줄 테니까 너 나가. 이렇게 됐죠. 그런데 우리 세입자가 이제 제 사정을 알고 9월 말까지 나가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나갈 건데 그래서 저 보지도 했어요. 제가 이제 곧 나가게 됐다. 버티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세입자가 나가준다니까. 진짜 아까 사진도 찍어서 보냈지만 길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 사진 보고 있는데 네. 지금 길에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길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지금 이게
저 우사단로에서 이제 도깨비길에서 네. 지금 고강도로 내려오는 길이거든요. 아무도 이쪽에도 한참 막, 아니 여기는 네. 이 건너편이 저기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이에요. 네, 아, 이슬람 사원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슬람 사원에서 도깨비 길로 가는 이쪽으로 가면 도깨비 길 그 가는 이쪽에 건데 막 그래도 장사도 여기는 됐었는데. 여기는 아직 2구역이니까. 아, 이거 같이 겹쳐 있구나. 2구역이니까. 2구역하고 경계니까 네. 아직 있는 거고 네. 2구역에서 3구역으로 넘어가 3구역에서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네네. 한 가지 짚어보자고요. 지금 네. 3구역은 지금 거래가 잠긴 거죠. 잠겨도 예를 들어서 10년 보유, 아, 5년 그러니까 거주하면 시행령에서 나오는 그것들 다 네네. 거래되고 있는 거고. 그것만 거래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찾는데 피 그런 얼마예요? 게 10억. 피 10억? 네. 그러면 10억에서 12억 정도면 권리가에 나온 거에서 플러스 10억에서 12억. 그러면 네. 뚜껑이 12억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뭐 84냐 59냐 상관없이 그냥 아니죠.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 나온 대로? 신청했잖아요. 신청한 그러면 대로. 12억이 84 기준 10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59는요? 59 들어가는 물건은? 아니죠. 거기도 아니죠.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구역은 네. 지금 현재 피가 10억이 붙어 있어요. 네. 그런데 10억이 붙어 있다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허가도 지금 10억인 거잖아요. 그런데 10억에서 거의 16억, 17억, 17, 8억까지는 24평 가는 것밖에 못 사요. 아, 근데 여기가 그러니까- 구분 다세대가 많아요. 네, 구분 다세대가 한 800세대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분들은 권리가액이 한 6억까지 정도 나온 분들, 5, 6억까지 나온 분들 플러스 10억에서 15, 6억씩 거래된 와, 거예요. 그러면 59가 피가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5구든 84든 상관없이 다 10억에서 12억이에요. 아, 지금 가르침이 네네. 잡혔으니까 네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59의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예요? 5구의 조합원 분양가 평균 10억. 10억. 그러면은 22, 3억 정도네. 그렇죠. 25억 정도 잡아야겠네, 그러면. 뭐 20억 정도 뭐 추가 분담금까지 해서 제가 얼추 계산해 봤더니 네. 24평은 최저가 그러니까 추분까지 합하면 20억. 네. 84평은 추분까지 포함하면 25억. 그다음에 44평은 추분까지 포함하면 25억. 네. 그다음에 뭐 그보다 55평은 추분까지 포함하면 뭐 25억에서 뭐 30억 그 정도. 네. 그럼 뭐 금액이 나쁜 건 아니네요. 아, 다른 데 올라가는 근데- 거 하면. 근데 지금 또 그거는 네. 그건 우리끼리 얘기고 지금까지. 네. 근데 왜 조그맣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게 어차피 지금 다 녹화되고 있어요. 아 그런가? 네. 아 이게 뭐가 있냐면요. 그때 우리가 19년도에 사업시 인가가 났잖아요. 네. 그때 시공사를 그 사업시 인가 난 전후에서 시공사를 선정했을 때는 이 공사 가격이 굉장히 낮았어요. 500만 원대잖아요. 지금 1000만 원 안 주고 뭐 한남 뉴타운 정도로 고급 주택을 짓겠다는 데서 1000만 원 이하로 시공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2배의 가격을 줘야 되는데 지금 현대랑 그 문제 갖고 굉장히 좀 다툴 여지가 있고 다툴 여지라는 건 서로 밀고 당기는 거죠. 조금 여기는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할 거고 현대는 받아내야 공사가 되겠다고 할 참이니까. 그러면 거기다 플러스 더 추가되는 비용은 더 내야 된다는 걸로 각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정리 한번 해보면 네. 3구역은 지금 어찌됐건 간에 거래가 잠겼어요. 이제 거래를 못 하는데 네. 이제 그 시행령에서 나오는 몇 가지 예외적인 네, 사항들 네. 이제 그런 물건들이 나오는데 네. 그런 물건들의 거래가 지금 네. 대략적으로 피해가 한 10억에서 12억 이렇게 네, 그렇죠. 붙어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1구역은 네. 1구역도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1구역은 지금 네네. 신통 뭐 얘기도 있었고 그렇죠. 그건 어떻게 되나요? 일구역은 워낙에 좋은 지역이에요. 네. 거기에 신통으로 들어가서 재개발을 진행하든 진행하지 않든 그 지역에 갖는 프리미엄이라는 게 어마무시한 지역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는 분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한남 뉴타운 가격에 비례해서 거래될 거라고 보고 네.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기대하시는 분은 한남 뉴타운 2, 3, 4, 5 구역이 거래되는 금액 정도로 이 집이 부가가치가 있을 거니까 사고 싶다는 것 때문에 오시는 분일 거 아니에요. 근데 한남 1구역이라는 구역은 거기에 버금갈 만큼 부가가치가 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런 것까지 보는 눈이 있는 분들이 오지는 않으시죠. 근데 그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신통으로 가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통으로 신청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워낙에 입지가 좋아서 네. 저는 궁금한 게 그럼 신통이 지금 되고 있어요, 추진이요? 네, 추진이 되고 있죠. 근데 구청이나 근데 서울시나 국토부나 이해관계가 다 다른 거죠. 왜 이해관계가 다르냐? 이제 한남 1구역은 예를 들어서 관광특구도 포함되어 있고 네. 그래서 거기를 계획안을 잘 세워서 잘 설립하고 싶을 거예요. 입안해서 잘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방식대로 하면 주민들한테는 좋지만 전체적인 모양은
그렇게 썩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올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냥 걸어가다 보니까 이 네. 한강진역 쪽으로 가는 네네. 이쪽 길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가 막 상권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더라고요, 요즘에. 당연하죠. 근데 네. 그러면은 네. 여기가 한남 네. 뉴타운이 이제 입주하겠죠, 언젠가는. 우선 네네. 3구역이 뭐 입주할 거고, 네네. 입주하면 이제 다 부촌이 되면 네. 이 근처에 상권이 막 무지 발달을 할 건데, 그렇죠. 발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남 이쪽 1구역도 워낙 입지가 좋으니까, 네네. 여기도 상권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동네이지 않을까. 뭐 당연하죠. 그럼 위치가 되게 좋은 건데. 네. 이거 평당 10억 간다고 생각해요. 이거, 예, 이게 평당이 1구역은요, 평당 10억 간다고 생각하는 10억. 땅이에요. 예, 그러면 제가. 재개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사야겠네.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는 네. 재개발 돼도 상관없고, 어떤 안 방식이든 돼도 사야겠네. 예, 어떤 방식이든 그 땅 값어치를 해요. 조만간에. 아, 10억 근데 갑니다. 그만한 게 뭐냐면, 지금 뱅뱅사거리가 지금 평당 10억이 넘었어요. 그거보다 평당 더. 1억이 아니라 평당 10억이 넘었어요, 지금. 네. 네. 지금 여기가 공원 건너편에 있는 데다가 여기 예, 녹사평하고 이태원역을 물고 있는 데다가 여기는 앞으로 안테나샵 같이 되는 곳이거든요. 땅을 얼마를 부르든 다 누군가가 사줄 만한 땅이지 사주지 않을 만한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크라운 호텔도 현대에서 사서 매입해서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 일대를 전부 현대가 개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돈이 남아 돌아서 거기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니, 10억짜리 땅이니까 크라운 지금 온 호텔을 거예요. 지금 현대가 샀어요? 현대, 예, 예. 근데 현대가 그 약속하지 않았었나요? 더 어디요? 현대 지어주겠다고? 네? 백화점? 백화점이요? 네. 아, 저기 상구역이요? 네. 상구역 얘기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지어주겠다고 한 거는, 그 얘기 하려면 길어지니까 그 얘기는 안 빼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얘기 뉴스에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그 얘기 했다가 네. 오늘 하루 종일 네. 가죠. 자, 그러면 될 이제 것 한번 같아요. 짚어보면, 네. 1구역은 네. 그렇고, 1구역은 네. 신통 넣었고, 네. 이제 평당 10억 갈 거라는 거는 이제 희망이지만, 지금은 얼마예요, 그러면? 빌라 한, 대지면 한 5평 이런 게? 지금 4평, 5평이 지금 8억 정도 8억? 벌어야 되지. 네. 그러면 1구역 그렇고, 2구역은 어때요, 그러면 2구역은요? 2구역은 피가 이구- 좀 제일 적게 붙어 있죠. 2구역이 지금 단계가 지금 사업시행가 났죠? 사업시행가 났죠. 났고, 그 다음에 네. 관리처분. 6월 이제- 5일 날 분양 네. 신청 마감이었어요. 그러니까 관리처분 분양시행 기준일이 기간 됐네. 6월 5일이었어요. 분양 시작까지 다 끝났고 네. 지금 아마 뭐 부동산원에 보내서 혹시 이제 재당첨 금지나 이런데 분양 신청이 반려돼야 될 만한 사람이 있는지 고르는 중일 거예요. 예. 부동산 원에 서류가 넘어갔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그래서- 관리처분인가 곧 수립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단계까지 그 다음에 3구역은 계속 짚었고, 4구역은 네. 어때요? 4구역은 지금 건축 심의가 이제 4구역도 5구역도 건축 심의는 이제 통과됐거든요. 네. 그래서 사업시 그 인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절차 한번 설명해 주시면은, 네네. 사업시행가 전이죠. 전 건축심의 네네, 단계. 건축 심의 예. 단계죠. 그걸 이제 통과되면 사업시행가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 바로 전 단계까지 왔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큰 단계별로 보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인가 받고 그다음에 관리 처분 그다음에 이주 이런 식으로 큰 굵직굵직하게 우리가 단계를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 단계 사이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단계가 있는데 저희 이제 4구역이나 5구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금 시점이 무엇이냐? 시공사 선정이에요. 옛날에는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사 선정을 해야 됐지만 지금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4구역도 5구역도 시공사를 먼저 선정해 놓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구역에서는 뭐 7월 달 정도에 입찰 제안서라든가 이런 걸 받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4구역도 뭐 10월 달쯤에 시공사 선정 단계로 넘어가도록 준비 중이다. 우리도 선정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지금 단계는 그러면 네네. 거기는 지금 거래가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거래할 네. 수 있는 곳이죠. 근데 거래하고 있죠. 가격이 가격이 근데 거기는 또 신축도 별로 없어서 집은 작은 게 아마 거의 없을 건데. 그렇죠. 그게 제일 문제죠. 네.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달라고 했잖아요. 네.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저한테 전화가 때리는 왔어요. 그러니까 제 블로그를 봤대요. 네. 근데 한남 5구역에 16억짜리를 봤대요. 그걸 사고 싶대요. 몇 년 전 건지도 모르는 네. 물건이에요. 네. 그분이 네. 제가 언제 올린 건지 보지도 않고 해서 네. 네, 그래서 얼마를 갖고 계신데 했더니 4억을 갖고 있대요. 웃으셔야 되지 않아요? 제가 너무 놀래갖고 0.5평 사시라고. 4억 갖고 어떻게 16억짜리를 사요? 제가 그랬어요. 너무 무례하게 말했지만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다 튀어나오더라고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4년, 5년 전에 네. 어떤 저희 수업을 들으시면 네. 5명이서 네. 저는 영상으로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영상으로 비싸니까 이제 5명이서 돈을 걷어서 네. 같이 모여서 보셨나 봐. 네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친해졌어요. 근데 이분이 한 사람씩 모여서 야, 너 1억씩 다 가져와봐. 그래서 주머니 다 1억씩을 수표로 넣고 그냥 무작정 한남 갔대요. 5억을 들고 살 게 없어서 그냥 왔대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생각은 있으신 거죠. 네. 모두 하고 싶으신 거죠. 아,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예요, 네네. 지금? 그래서 그래서 4구역 얼마 정도예요? 뭐 평당 8천 보시면 돼요. 7, 8천. 8천? 네. 근데 지분이 다 큰 거밖에 없죠. 큰 거밖에 없죠. 그럼 30평 정도.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제가 거래한 것 중에서 4구역에서 제일 작은 게 원다세대라고 18억. 그다음에 5구역 제일 작은 거 원다세대 22억. 참고로 네. 한남이 그 서울시 조례가 이제 막 신축 쪽이 맞고 1억이 벌써 전에 지정이 돼 있어서 거의 신축 쪽이가 없어요. 네. 없다 보니까 4나 5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원다세대 말고는 뭐 구분도 없잖아요, 거기는. 그죠? 아니요, 있긴 있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정법이 생기기 바로 전에 이제 네, 옥수동 쪼갤 때. 네, 금호동, 옥수동에서 막 쪼개고 네. 한남동으로 넘어와서 한남동을 쪼개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남동이 한 800개가 있잖아요. 네. 한남동을 쪼개고 동빙고로 왔어요. 네, 그리고 네. 동빙고를 조금 쪼개고 있는데 이제 도정법으로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4구역은 손을 못 댔어요. 그래서 아마 쪼개진 거 한 7개 정도 있을까? 근데 그 쪼개진 물건이 시장에 나온 걸 본 적이 없어요. 희귀템이네, 희귀템. 희귀템이라. 그리고 지금 워낙에 4구역이 사업성이 좋다 보니까 전원 34평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 손님이 넘어올까 봐 걱정인데. 지금 지어지는 게 한 2,330세대 정도 지어지는데 조합원이 1,166명밖에 안 돼요. 4구역이. 네, 4구역. 입지도 좋잖아요. 그죠? 입지도 좋은데. 네. 네. 이제 한강 조망권으로 따지면 땅 모양이나 한강 조망권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나 이런 걸 따지면 5구역이 훨씬 5구역 높거든요. 최고죠. 네. 최고의 입지죠. 그러니까 5구역에 다 들어가고 싶으니까 확실히 그런 것이 전부 프리미엄에 반영이 돼서 그 얘기하면 2구역에 있는 조합원님들이 좋아하지는 않으시겠지만 피가 한 6, 7억 정도밖에 안 붙어 있거든요. 거기서 공원 뭐 10분 이내에 걸어서 들어갈 수 있지. 이태원 여기서 역세권이지. 관광 특구도 갖고 있지.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지만 그러네. 이런 데다 5구역은 전철이 네네. 머네요. 네. 근데 한강 조망권이라는 게 한 10억 정도를 지금 거의 더 보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한강 조망권이 만약에 보장된다면 그 정도로 돈을 줘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구역은 뭐 6, 7억까지도 뭐 심한 거는 피 없이도 파신 분들도 있어요. 뭐 그거는 뭐 가족 간 거래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제가 거래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4구역이 피가 10억이다. 그러면 5구역은 13억에서 한 15억 이 정도까지 피가 붙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3보다는 한 더 높은 거죠. 그렇죠. 높은 거죠. 상구역이 이제 진행돼서 그다음에 네. 상구역에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왜 지금 들어오시려고 하냐면 지금 입주권 상태인 거잖아요. 이미 관리처분 지금 집을 헐고 있지 않아도 입주권 상태인데다가 이제 입주를 할 수 있는 집인 거니까 내가 집을 갖고 있어도 입주권이니까 2주택이라든가 이런 걸로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되고 곧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상구역을 사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고는 싶어도 물건이 그렇게 많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10년 보유 5년 거주한 집이 그렇게 많을 수는 없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런 집들은 다 집들이 커요. 100평 이 정도 돼요. 그래서 네, 그 어떤 유튜버들이 한참 막 하락론자들이 많이 막 활동을 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상승론자도 있고, 근데 네네. 저는 하락론자도 별로 안 좋지만 상승론자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저는 그냥 대응론자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뭐 대응하면 되는 문제지. 근데 지금 어떻게 대응하냐를 놓고 봤을 때, 제가 보기에 좀 그래도 거래량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저께 네네네. 왕십 뉴타운 3구역에 계신 분하고 잠깐 식사했었는데, 거래가 막 부동산마다 손님이 다 앉아 있었대요. 뭐 전세든 뭐 매매든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하던데, 이제 여기는 지금 거래 가격은 그런데, 그럼 거래의 양이라든가 지금 지표가 아직 안 잡혔을 거라고요. 아니 그래도 꽤 많이 잡혔어요. 그래요? 이제 왜 현장에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이 피부로 느끼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게 손님이 없다고 한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AS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늘 분주하게는 하는데 돈을 벌어주는 손님이 와서 분주하냐는 별개의 얘기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서부터 이제 물건을 찾아서 하나씩 왔어요. 근데 그때 조금 이제 거래가 시작되려나? 내가 피부로 느끼는 게 조금 더 세기가 있네? 이런 게 5월 달이었거든요. 그 전부터 그냥 드문드문은 받고 좋은 물건이 있어서 제가 전화를 드리면 찾아는 오시기는 했지만 워킹이라고 하잖아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제 찾아오시는 그런
저희랑 전혀 연관관계 없이 찾아오시는 그런 워킹 고객분이 하나 둘 늘기 시작하더니 폭발적으로 6월 달에 늘은 거예요. 일주일에 몇 팀 정도 왔던 게 하루에 두세 팀이 오는 날도 있더라고요. 그거 확실히 많고 돈도 뭐 한 거의 뭐 평균적으로 보면 20억에서 30억 정도 그 전에 오셨던 분들은 굉장히 많이 오셔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상담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사실 수는 없으시잖아요. 4억 갖고 16억 사시겠다는 분이 있으시듯이. 또 고객들이 오셔도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갖고 오시냐면 8억에서 한 15억 사이? 근데 드릴 물건이 없었어요. 진짜. 왜냐면 갖고 있는 게 뭐 18억, 20억, 30억, 50억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드릴 물건이 없어서 그분하고 원만하게 거래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뭐 한 20억, 30억까지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냥 오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오시고 있으시고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 지도 잠깐 보시면 네네. 지금 한남뉴타운이 지금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앞에 블럭, 한남역 바로 네. 앞에 블럭, 여기도 지금 네네. 한동안 지구단위로. 네, 네네. 지구단위로 한동안 네네. 뭐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여기는 지금 움직임 없나요? 글쎄요. 거기는 뭐 팔아달라고 오시기도 하시지만 뭐 네. 같은 동네여도 이렇게 빈번히 거래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물건도 네. 없고 근데 이제 그다음에 지금은 선호하지 아닌데 않으시는데. 어쨌거나 경기가 좋아지고 하면 네네. 이제 그리고 또 이게 좋아지면 네. 이 주변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한남동 중에서는 네. 두 군데를 보거든요. 한 군데가 네. 한남역 여기 지구단위에 네. 있고요. 네. 여기는 지금 물건이 저한테 의뢰 들어온 것도 많이 있어요. 네네. 또 하나가 여기에 청아파트. 네네. 여기는 좀 거래 어때요? 청아파트도 이제 거래가 조금씩 빈번하게 가격대는요? 되고, 네, 가격대도 지금 저 청아파트는 대지 지분이 넓어요. 그죠? 여기는 제가 그러니까 대만 평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데서 뭐 31평, 34평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37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0평대 아파트가 대지 지분이 17평이고 그게 21억에서 한 22억, 2, 3억 그 정도 거래되고 있죠. 근데 여기는 움직임은 지금 없죠, 청아는. 아니죠. 지금도 물건 나오면 그냥 꾸준하게 잘 나가는 곳이에요. 거기. 아니, 그런 움직임 네. 말고, 네네. 아까 말씀드린 한남역 여기 앞에는 제가 네네. 한 3년 전 갔을 때는 막 지옥조합도 붙어 있고, 막 뭐, 캠카터 많이 붙어 있다가, 얼마 전에 제가 한 일주일 전에 갔다 왔어요. 네네. 다 떨어졌더라고요. 아무것도 추진 안 하더라고요. 네, 요즘 안 해요. 네, 근데 여기 청아는 뭐 지금 재건축하는 얘기, 그런 얘기 없나요? 하죠. 안전지다 지금 그동안에 비용만 내놓고 지지부진했던 게 네. 작년 12월인가 뭐 안전진단 그 초기 단계에서 지금 심화 단계로 전부 넘어가 있다고 지금 들었거든요. 이제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일단 때 많이 저평가돼 있죠. 네, 그죠. 정말 좋은 땅이에요. 근데 현재는 이제 500세대고 좀 늘어날 거고 또 워낙에 입지도 좋고 좋은데 여긴 지금 들어서 살 정도는 안 되죠. 살 정도 돼요. 좋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환경도 괜찮고 괜찮아요.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작은 평수는 이제 개발되길 원하지만 큰 평수들은 리모델링해서 잘 살고 계시고 그거 팔아서 34평도 못 사기 때문에 이사 가려고를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분들이 별로 이렇게 찬성하거나 협조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그냥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지금 빨리 진행돼서 이제 슬슬 이제 우리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시기가 다가온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주 단계지만 이렇게 네. 빈 땅으로 쫙 철거되고 나면 이제 멋있어질 거라고 펜스 딱 쳐주고 나면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주변 또 그렇죠.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할 텐데 그렇죠. 그때 가면 늦고 그렇죠. 지금 청아 같은 데는 나중에 뭐 두고두고 보면 뭐를 사냐든 뭐 한남뉴타운이든 청아든 그리고 저희가 농담처럼 그런 말을 해요. 지금도 자기 돈에 맞춰서 그냥 용산구에 있는 아무거나 사라. 뭐 농담 또 보태서 남산에서 돌을 던져라. 떨어지는 데 가서 사도 된다. 그렇게 농담을 하고 있거든요. 옛날부터 했던 농담이지만 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농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용산구 전체가 70%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개발 계획구역일까? 지금 70%가 잡혀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안에 천지 개벽을 하는 곳이라고 보셔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전 여기서 잠깐 반대 네. 의견을 드리면 저의 네. 수업의 취지는 네. 그래도 뭐가 되는 대로 살아. 네. 잘 검토해라 이건데 용산구면 무조건 사도 되면 용산구가 생각 되게 넓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용산구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산구에 와서 뭘 사겠다고 저한테 온 손님한테 뭐 용산구를 벗어난 거를 권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 용산구를 원하세요. 그런데 용산구 안에서도 옥석이 있겠죠. 그거는 이제 교수님께서 잘 이쯤에서 한번 인정해 주시면 되지 그러면 않을까 싶어요. 여기 하남 3 같은 경우에 84 네네. 기준으로 네. 입주 때 얼마 정도 보세요? 지금
깜짝 놀라실걸요. 저는 네. 평당 2억을 보는데. 평당이요. 네. 대지지분 평당. 돼지- 농담으로 하는 얘기예요. 농담도 그렇게 재미없게 하시면 곤란해요. 그럼 재미있게 평당, 해주셔야지. 분양 재미있게 평수 평당. 그렇죠. 그러니까 33평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66억. 그 정도 보죠. 이거는 저희가 네. 기록으로 남겨놓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박제해 주세요. 네, 박제도 해놓도록 네. 하고. 이제 언제 그러면 입주 때 입주가 언제죠? 입주 때 정도 되면 한 1억 5천 할 거고, 네. 그래서 단지가 조성돼서 한 2, 3년 정도 지나면 충분히 그 정도 가격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 65억 정도 간다고 치면 네네. 또 차별이 있겠죠? 그렇죠. 조금씩은. 그렇죠. 근데 입지마다 차별은 두 번째 문제고 네네. 소형 평형하고 대형 평형하고 중형 평형의 차별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이제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큰 평수일수록 더 호감도가 더 있을 거라고 저는 그, 봐요. 왜냐면 네. 우선 큰 평수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조합원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네. 큰 거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도 나눠주고 싶지만 그래도 한 사람한테 하나씩은 다 줘야 되는 게 제일 큰 과제잖아요. 그러니까 드리고 나머지를 퍼센트를 맞춰서 큰 평수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도 드려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큰 평수를 조금밖에 안 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론적인 거 한번 짚어보면 네. 일반적인 재개발이면은 대형 평형과 중형 평형과의 비율이 8대 2거든요. 그렇죠. 의무 규정이. 그렇죠. 근데 이제 재정비 촉진주가 지정된 6대 4로 네네. 바뀌어요. 네. 근데 그 6대 4로 짓지 않았나요, 여기? 제가 그거 확인 못했는데. 아니 근데 저번이 많아서 그랬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6대 없이. 4, 6대 4나 뭐 6대 4까지는 아니라도 좀 한 뭐 7대 3 정도로 4구역, 5구역은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허용을 많이 했어요. 근데 법은 그래도 조합수가 많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또 하나가 그러니까, 그것도 있잖아요. 네. 또 예전에는 대형 평형은 국립대규모 넘어가는 평형을 네네. 조합은 반 줬는데 그게 규제돼서 네. 지금은 주인 먼저 가져가요. 조합은 다 가져갔다는 거죠. 네네. 네. 조합원들이 먼저 신청해서 다 드리고 남은 거 갖고 일반 네. 분양을 하거나 뭐 1+1을 주거나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제가 그냥 지나간 얘기로 그러면 5구역은 좀 한담역하고 뭐네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네네. 한강- 지금 신분당선이 오잖아요. 예, 신문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나요? 네, 그렇죠. 그러면 또 달라지겠네요, 얘기가. 달라지죠, 얘기가. 그러면 전철역이 멀어서의 문제도 아니고 그렇죠. 한강도 먼저 더 보이고 그렇죠. 공원이 관심이 많이 있고 나겠네요. 뒤에 남산 있고 뭐 이런 배산 임수에 이런 지역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저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아니 강남도 있는데 한남 뉴타운이 이렇게 구질구질한 동네가 무슨 돈이 된다고 생각해서 무슨 배짱으로 저한테 그걸 파시는 거예요. 어떤 메리트가 있어서 가격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자신만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도심 한복판에 미니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이런 큰 땅을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어디 있어요? 강을 남쪽으로 바라보고 뒤에 산 있고 공원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촌이라고 하는 동부이촌동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하는 건 기존 도시잖아요. 기존 도시라는 건 도로 그냥 있고 건물만 헐어서 새로 짓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을 새로 할 수가 없죠. 여기는 구획정리를 다시 해서 도시계획을 새로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 주민들이 살 수 있는 모든 기반시설을 집어넣을 뿐만 아니라 살 수 있는 미니 신도시를 도심 한복판에 만드는데 왜 그 가격이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당연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 근데 맞다고 저는 첫 번째 생각을 경기를 좀 하거든요. 봐야 될 것 같고 경기가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여기는 사실 뭐 경기가 크게 무관한 동네였던 것 경기랑은 같고. 아예 상관이 없는 지역이죠. 그럼 아까 했던 얘기로 돌아가면은 네. 84가 네. 65억 정도 본다면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 대형 평형이 더 높게 보신다고 하면 걔는 얼마를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그거 알고 계세요? 저기 아크로 리버파크? 네. 그 반포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에 펜트하우스를 분양했을 때 아무도 가져갈 사람이 없어서 조합장하고 이사들이 가져갔어요. 지금 그게 얼마에 팔리게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인원 요번에 100평인가 200억에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버금 가격이 나갈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 지역이 한남 뉴타운이에요. 오늘 너무도 긴 얘기, 좋은 얘기 많이 나눠주셨네요. 제가 이제 되도록이면 본 수업을 한 1시간 정도 하면 30분 정도를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 모시려고 하는데 제가 요청을 드리면 대부분 다 떨려서 못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좀 자주 좀 자리를 만들려고 해요. 한남 뉴타운에 계신 유명한 공인중개사의 김윤수 대표님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짧습니다.